자, 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뭐 서로 소음이 생기는 거죠. 뭐 위층에서 주로 소음이 크면 아래층이 시끄럽고 뭐 아래층이 또 시끄러우면 또 위층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예외적이죠. 근데 어쨌든 법 조항이 층간 소음을 이렇게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20조 5항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조에 보면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사용자는 임차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입주자나 사용자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자, 직접 충격하는 소음은 사람이 위층에서 막 뛰거나 걷는 동작, 뒤꿈치 안 들고 그러면 쿵쿵거리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또 위층에서 뭔가 두드리고 뭐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뭘 물건 떨어뜨리는 이런 게 이제 직접 충격 소음이고, 공기 전달 소음은 TV나 뭐 전축 같은 음량 기기를 크게 틀어놓으면 공기 전달에 의해서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뉘고, 다만 이제 이 층간 소음에는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이런 데 급배수관으로 인한 물 오르내리고 물 내려가고 이런 거로 인한 소음 정도는 제외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층간소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뭐 앞에서도 뭐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뭐 가장 근본 원인은 시공상의 잘못입니다. 시공상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시공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공 잘못한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공상의 하자는 거는 바닥이나 벽체 두께를 아까 그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죠. 뭐 경계벽에 빈틈 생기도록 하고, 뭐 차음 성능이 이제 소리를 차단하는 성능이 부족한 그런 자재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시공상 하자가 되는데, 아까 그 공동주택 건설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놓은 겁니다. 최대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이 정도는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최소를 그 공사하는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벽 두께 아까 221cm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벽이 아니라 바닥 두께. 바닥 두께. 거기에 몇 cm만 더 올려도 그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뭐 1000세대, 2000세대 되면 그 시공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또 추가되는 돈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소음을 차단할 정도로 이렇게 시공하려면 사실 이게 바닥 두께도 엄청 두꺼워져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공동주택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또 초래될 우려도 있어요. 너무 두꺼워지면 이렇게. 그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뭐 사실 그 지금 시공상 기준을 더 높이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옷 내게 맞지 않는 옷이지만 내가 억지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도 혹시 층간소음 문제를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다 겪어 보실 거로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애가 셋이었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 과거에 애들 어릴 때 사실 아랫집에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그 뭐 애들이 아주 뭐 유별나게 이렇게 뛰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애들 방에 매트리스 깔고 의자 같은 데 이제 소음 방지 패드 다 붙이고 또 가능하면 실내에서 뒤꿈치 걷고 뒤꿈치를 좀 들고 걷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만의 노력이고, 이제 아랫집에 그때 노부부가 계셨는데 두 분이 사시는데 조금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제 애들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럽죠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말 한마디가 예.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미안한 표현도 하고 네네. 또 수시로 아랫집에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들어오면 보내드리고 뭐 네. 명절 때나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저라도, 그 복도에서 이렇게 만나면 네. 그분들이 우리 애들 보고 애들이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됐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 뭐 경험도 그렇지만 이제 피해 세대 입장에서도 뭔가 좀 내가 피해자라만 생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인과 동시에 내 아래층에 대해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나는 적어도 소음 안 낸다. 안 내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2층에 산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파트 구조 네네. 예, 아파트에 내가 적어도 아파트라는 이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을 알고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렇죠. 살면 적어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은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래 뭐 위층에 애들이 있는데 소음도 안 내고 애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소음은 좀 감수하고 뭐 그런 게 또 참아주는 게 인간의 도리고 에티켓 아닐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민한 사람이라면 아예 소음이 없는 꼭대기층에 가서 아예 사시는 거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내가 또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을 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애들을 또 많고 얘들이 감당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음이 날 것 같으면 1층에 사시면 되지 않나. 아파트 1층에. 일부러 또 1층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속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그러면 층간 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이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답니다. 그게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민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이게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이웃 사이에 층간소음 이렇게 잘 해결하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 센터가 있고요. 이런데 한번 연락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에 알리거나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결국은 이제 당사자 간에 서로 원만히 해결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뭐 위층세대하고 직접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붙으면 결국은 감정만 악화되고 그래서 먼저 관리소장에게 알려가지고 좀 추선을 해달라고 하고 안 되면 아까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라고 했죠.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도 사실은 뭐 거의 인정돼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 정도인데 실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상호 원만히 합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정 싸움이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팀장님 서로 간에 감정 싸움 끝까지 가는 게 어떻게 되던가요?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다시피 살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게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나의 참을성을 아마 이게 시험하는 듯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층간소음으로 감정싸움하면 사실 그 아래 층사람끼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불편하죠. 보자마자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냥 안 보죠. 뭐 속에 이런 게 올라오죠. 그렇죠. 감정이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처음에는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어디 또 욕설부터 시작돼요. 그러다가 주거 침입, 폭행, 상해, 살인 사건까지. 그럼요.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 사건까지 비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욕설한 것과 모욕죄, 욕설 비방한 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요. 네. 폭행 행사하면 뭐 그 이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네. 뭐 그런 폭행 상해죄 나중에 이런 어떤 형사 사건화 되겠죠. 고소 네. 고발로. 네. 또 민사적으로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만약에 뭐 명예훼손이나 이럴까요, 뭐 폭행죄나 상해죄 이런 거 죄가 돼버리면 네.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보통 위자료로 2, 300이 인정돼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항상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네. 두 사람 사이에 형사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층간소음 때문에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렇죠. 두 사람이 네네. 서로 싸우다가 고소고발하고 그거로 네. 인한 위자료 청구로 가는 거예요. 더 좀 강도가 좀 커지네요. 그리고 네. 결국은 나중에 막 서로 싸우다가 관리사무소 가서 뭐 서로 항의하고 네. 온 아파트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유사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사건에서 그 형사 사건인데 네. 뭐 서로 뭐 모욕을 했니, 뭐 명예훼손을 했니 이런 것 때문에 고소됐는데 네. 옆에 있던 관리소장도 들었다, 뭐 직원도 들었다 이래가 관리소장 직원까지 아이고야. 전부 다 증인으로? 형사법정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웃 주민까지 또 수사기관에 다 조사받고 이렇게 증인으로 법원에 나와야 되고. 네. 굉장히 일이 아니, 커지네요. 관리소장이 그 아리청 그 처음에 진짜 법원에 증인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 바쁜 일을 제쳐두고 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득보다는 그 손해가 훨씬 크겠습니다. 네.